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주 내에 평양을 전격적으로 방문합니다. 반 총장의 방북이 한반도 정세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전해진 소식인데요. 평양을 간다고 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유엔 쪽에서 추구하는 그런 의미하고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가 서로 상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예. 우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북의 대기를 희망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큰 게 이제 북한 핵 문제거든요. 예.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어떤 협상의 물꼬를 터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이가 진정으로 남북 대화를 할 수 있게 김정은의 자세 변화를 유도해보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방북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는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북핵 문제입니다만은 두 번째 이슈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 이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를 김정은한테 직접 전달해가지고 예. 유엔이 북한의 인권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즉 이번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세 번째 방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21세기 방북으로는 이제 처음인 거예요. 예. 외교적 상징성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인권 문제가,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거의 금기시됐는데 최근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돼 가지고 하나의 국제적인 어젠다가 돼버렸거든요. 예. 그 어젠다의 비중에 맞는 역할을 유엔 사무총장이 할 것이다. 이런 게 또 있고, 그다음에서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하나는 북한이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식량이 많이 생산량이 줄어가지고 예. 식량난이 좀 심해지는 그런 추세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미사일, 핵 이런 걸로 국제사회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유엔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핵이라든가 인권 문제에서 일정 수준의 개선, 특히 남북 관계에서의 개선에 기여하면 인도적 지원을 늘릴 수 있는 유엔 차원의 명분이 만들어진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반면에 이제 김정은이는 정반대의 입장이 많을 거다. 예. 특히 북한 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적대시 정책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한미 연합 훈련 때문에 나온 것이고, 주한 유엔군 사령부가 말하자면 북한 이런 그 침략 이런 걸 계획하기 때문에 방위적 차원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해달라. 예. 또 이렇게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연합사 해체 이런 그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유엔 사무총장이 할 것이다. 네. 그게 북한의 대유엔 애교의 아주 감초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어떤 비핵화, 예. 한반도의 대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일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권 문제에 관해서도 김정은이는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없다고 아주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유엔이 우려하는 북한의 인권 침해는 실상이 왜곡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강변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일정 수준에서의 어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그런 그 기여는 예.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김정은이가 그렇게 과감하게 유엔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평화 노력에 화답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말씀 들어보니까 동상이몽이죠. 어쨌든 이번 방북을 두고 둘이 서로 하는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갑자기 취소를 해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약간 머쓱해졌습니다만 이번에는 확실히 가는 거겠죠? 의도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이제 하루 이렇게 전날 취소를 했는데, 네. 그거는 당시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이 여러 가지 그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니까 유엔 사무총장의 기본 역할은 한 번가 됐든 어디가 됐든 지구촌 사회에서의 평화 증진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이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될 경우는 유엔 차원의 제재가 불가피하고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졌어요. 그것도 서울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 개성 방문하라고 했는데 한국 정부가 똑같이 북한 제재 앞장서고 있네. 이런 아마 이 핑계거리를 가지고 예. 전격적으로 취소함으로써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같이 평양 방문을 앞두고 유엔 차원에서 대북 비난, 제재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게, 즉 현재보다 더 강화된 차원의 어떤 대북 제재 압박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상황 관리를 할 것이고 예. 이제 평양에 초대한 것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제일 큰 것이 지금 뭐냐면요.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로부터 김정은이가 제대로 된 지도자, 예. 정말 북한의 최고 지도자이 분명하다. 이런 공인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 시도의 입장에서 이 반기문 총장 카드를 썼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방문하는 지역을 놓고 보면 저번에는 개성 방문 뭐 못 갔습니다만 그때는 지역이 개성이었고요. 이번엔 평양 방문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게 이제 그 이 방문 지역이 평양과 개성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지정학적으로도 다를 뿐만 아니라 예. 정치 외교적 상징성이 아주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엔 사무총장의 평양 방문이 예. 사무총장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즉 유엔의 수장이라고 하는 국제평화의 상징, 그 상징성에 맞는 거다. 왜냐하면 예. 북한의 모든 외교 정책은 바로 평양에 있는 김정은 집무실에서 나오거든요. 개성에 있는 공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외교적 상징성을 유엔 사무총장이 충분히 살려서 예.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2013년도에 개성공단이 이제 가동이 중단됐을 때도 개성공단의 그 정상화를 예. 우리 유엔 측에서도 이게 촉구하면서 방문할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사무총장 취임한 이래에 어느 역대 사무총장과 똑같이 방북을 해서 예. 왜냐하면 한반도가 이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서 볼 적에는 가장 긴장이 상존하는, 언제라도 이 군사적인 위기가 촉발될 수 있는 위험지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들이 어떤 평화 증진과 이 예방 외교 차원에서 꼭 방문하고 싶은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 평양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의미가 상당히 있고, 만약에 개성을 방문했으면 예. 개성은 이제 남북 경제 교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제한된 의미의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 예. 이것만이 이제 가능했을 텐데 이번 평양 방문은 아주 잘된 일단 구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반기문 사무총장이 평양을 방문하면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유엔 사무총장의 평양 방문에서 유엔 측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마지막까지 노력한 부분이 김정은이와의 정상회담을 하겠다. 예. 김정은이가 예방을 받겠다라는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목상 북한 헌법 체제로 보면 김영남이가 정상이면은 틀림없지만은 그건 예. 사실상 명목상의 이제 허수아비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영남만 만나고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더군다나 한국인인데 방북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요. 예. 그러나 이제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개성 방문도 하루 전날 취소했고 또 이제 과거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도 보면 김정일이가 하루 전날, 이틀 전날 꼭 이상한 그 말도 안 되는 구실을 가지고 하루 이틀 늦추고 예. 또 이렇게 의전 절차를 바꾸고 예. 이렇게 기습적으로 뭐 평양에 안 나타나겠는데 김정일이가 확 나타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하고 예. 이런 변칙 플레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이 비행기 타고 평양으로 직항 출발하기 전 또 이미 비행기가 이륙했다 하더라도 김정은과의 면담은 반드시 챙기고 만약에 그것이 약속이 안 질 경우에는 강력한 어떤 상징적 제재가 됐던 실질적인 외교적인 제재를 받을 것을 예. 강력히 경고하지 않는 한 김정은이가 지금 하는 추세로 봐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G20 정상회의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사무총장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반기문 총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G20에서의 만남은 그 이전에 유엔 방문했을 때 지난 9월 말에 7번 만난 거하고는 또 달리 이제 우리 국내의 언론, 국민들한테 상당히 주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서 같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방북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이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이 예. 지난 개성공단 중단 이후로 추진되는 그런 실무적인 협상 과정을 사전에 이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은 외교 당국을 통해서 충분히 조율을 했을 가능성이 많고 예.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에 대한 반 총장의
어떤 그 이 예의 차원에서 예. 충분한 방북 취지에 대한 그 설명이 있을 것이고 우리 대통령도 공식적인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도 반, 또 비공식적인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도 반. 예. 그러나 일단 이 한국인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이 공식적인 메시지를 주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만약에 만난다면 김정은과 반기문 사무총장의 만남을 이제 지나치게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지만 나아가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시나 또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거론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은 쓰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그럴 때 예. 특히 우리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께서 이번에 G20 정상회의 떠나기 전에 우리 연합뉴스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통신사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예.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다. 예. 북한이 좀 더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왜 못하느냐. 이렇게 굉장히 개방된 문호를 개방한 입장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도 우리 그 반기문 총장이 개인적으로도 권유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공식 차원에서도 타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제 김정은이의 이제 진정성이 이제 문제인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정상회담의 표현을 쓸 때의 그런 외교적 파장과 상징성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용어를 안 쓸 경우에는 다른 은유적인 표현으로 정상회담 가능성을 그런 암시해주는 예. 그런 외교적인 수사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예. 유인산을 이번에 우리 국회 대표단이 서청원 의원이 이끄는 대표단이 유인산 그 중국 상무위원을 만났을 때 예. 김정은이한테 대화를 촉구했고 김정은이가 미래의 건설적인 남북한 관계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볼 때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미래 차원의 남북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네.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중국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 예.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먼저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걸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어렵고 예. 국제사회에서 잘못하면 김정은이 조롱거리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기문 총장이 방북했을 때도 정상회담에 관해서 김정은 입장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외교적인 수사 차원에서는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또 한국인으로서 한국인 사무총장으로서 북한을 방문하고 또 남북 정상회담의 가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정치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반기문 대망론입니다. 대선 주자로서의 또 주가가 또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현재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예. 자연적인 어떤 논리의 귀결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유엔 사무총장이 아까 이 보도를 보니까 예. 그동안에 이제 두 차례 이제 갔거든요. 그럼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사무총장이 가는데 예. 반 총장의 방북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바로 한국인이라는 특수성. 예. 그리고 현재 한반도에서의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삭돼 있고 북한이 바로 핵 무장 국가로 나오기 직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이 방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북핵 문제라든가 남북 관계 개선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경우에는 노벨 평화상으로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무총장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 국내 정치계에서 서로 지금 영입하려는 분위기가 반 총장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그라들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어느 누구 잠룡보다도 만약에 노벨상을 타고 안 타고를 떠나서 또 방북을 통해서 이 한반도의 안정에 크게 기여를 한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유리한 고지에서 이런 잠룡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과 함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의 의미 한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